김 의원님,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이랄까 또 정책 아젠다인 기본소득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이 논란은 사실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비판하면서 시작이 돼갖고 지금 11일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미국 MIT 공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과대가 아닙니까? 거기에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베네르치 그리고 듀폴로, 이 부부 교수인데요. 이 두 교수 저서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국내에도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서점에 많이 있다는데, 이 책을 들어서 자기의 기본소득의 그런 정당성을 주장을 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이분이 당신은 그 교수의 기본 주장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다. 책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는 거냐? 그 두 교수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선진국이라든가 행정체제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후진국 같은데 소득이 얼마인지 또 그런 소득 수준도 낮고 또 행정체제가 안 돼가지고 복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데서는 그냥 기본소득으로 해서 일관되게 같이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본소득이라는 말만 가지고 내 주장을, 이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최고로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도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건 완전히 사기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논란이 붙고,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물론이고, 또 원희룡 제주사, 저쪽에 민주당의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 두 전 총리까지도 가서 해가지고 지금 기본소득을 지금 일종의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아주 잘 된 일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요. 좋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선 가기 전에 이 문제는 결론을 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괜히 가서 대선 가서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갖고 또 토론하다가 괜히 혼미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아젠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잘한 거다.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이제 딱 주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제 형님 문제, 또 이제 형수 욕말, 막말, 다른 게 또 나오니까. 김부선 씨 얘기가 계속 나왔죠, 한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좋은 거고 다 좋은 일인데,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 자기 편인가 아닌가는 지금 우리 대선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걸 자화자찬이라고 합니다. 또 그 사실이 아닌 걸 갖다 붙였으면 견강부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런 일들은 좀 부끄럽게 됐죠. 윤희숙 그한테 한 방 맞아가지고 부끄럽게 됐죠. 응? 전에도 벌금 문제로 한 방 세게 맞았었습니다. 선적이 하나 나타났는데 제 후계자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래 한번 혼 좀 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윤희숙한테 바톤 넘겨줘야지, 나도 세대 교체 좀 해야죠. 이제 그래서 그건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윤희숙 그게 제일 아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유승민도 그 비판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일각에 있는 분들이니까 또 무슨 원희룡도 가미를 해가지고 거기다 무슨 기생충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제 여러 곳에서 비판을 받고 내외에서 비난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낸 것이 설렁탕집 간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그 감각이 또 누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설렁탕집 간판을 내려야 되지 않냐. 이제 국민의힘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기본소득 문제가 좀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을 그 1조 1항에다 넣는가 봐요. 난 몰랐는데. 정강정책 1조 1항에 국민의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여기에 기본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원조 기본소득인데 거기다 짝퉁 기본소득. 그 원조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원조 이 기본소득 옆에다가 짝퉁 기본소득 전문집이라고 내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주장하면 되느냐 그 정치가 얘기죠. 마치 아구탕이나 예. 매운탕 집 수준으로 원조 이걸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게- 설렁탕집인데 예, 그러니까. 그러고는 돼지국밥을 내면서 그 원조라고 하면 되냐 그 이제 얘기예요. 그것도 아주 누가 이제 옆에서 뭐 탁현민 라이크 한 사람이 누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렇다고 한 거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 윤희숙 의원이 새벽에 또 썼더라고요. 예,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게 또 그러니까 그저 설렁탕이니 뭐 돼지국밥이니 그런 얘기 좀 말고 그 시간 있으면 남의 정강 정책 들여다보는 거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설렁탕집 육수나 잘 낼 생각을 해라. 예. 이렇게 이제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시인 아닙니까? 근데 그게 명징하지가 않아. 그 타격이. 그 둘이 그 논점이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는 막 다 퍼주자 이거고 여기는 좀 선별 하우상박. 예,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좀 이렇게 보태 주어야 그런 거 그게 이제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불평등도 해소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냐. 이제 그 이재명의 그거는 우리 당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설득력이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는 그거를 뭐 국민들한테 알리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데 이런 거죠. 이것이 되려면 이제 재원이 확보돼야 돼요. 예, 예, 재원이 확보돼야 돼. 그리고 이건 이제 사회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 돈을 다 나눠주면은 이 불평등이 해소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밑에 거를 키우고 위에 거를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 실효성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원의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가성비라고 그럽니다. 가성비가 없다. 그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냐. 매년 그렇게 줄 수 있냐. 한번 100만, 50만 원, 100만 원을 주게 되면 모든 사람한테 주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그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이며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등등이 있으니까 한 번 하고 말고 뭐 대통령 선거 때 한 번 하고 말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이거는 불가능한 거요. 국정을 해본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뭐 이 사람은 내지르고 보는 사람이니까 내지른 거죠. 내질러 갖고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육수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설렁탕이냐 돼지국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설렁탕을 굽는 그 있잖아요. 밥솥. 예. 그 밥솥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설렁탕 솥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솥이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기 설렁탕을 끓일 수가 없게 되는 거다. 돼지국밥이든 뭐든 그리고 솥이 있어야 끓일 거 아닙니까? 그 솥은 밥솥은 언제 누구한테서 깨지냐? 청년들한테 깨지게 된다 그래요. 돈을 지금 쓰고 나면은 지금 20, 30대들이 다 갚아야 된다 그러냐. 선생님이나 우리는 이제 가면 그만이야 지금. 예. 그러나 20년, 30년 후엔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 아닙니까? 네.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쳐서 2,000조. 그다음에 기업 부채까지 합쳐서 4,000조에서 5,000조까지 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당 1억씩을 쥐고 살고 있어 지금. 예. 그걸 이자를 계속 내야 되고 신용이 내려가고 있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준다면 뭐 나쁜 건 없지만 무상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돈 준다는데. 예? 그렇지만 이거 코로나라서 일부 주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걸 뭐 노상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젊은 아이들의 밥솥을 깨는 일이 된다 그러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렁탕 집의 문제가 간판이 문제가 아니라 설렁탕 집의 솥이 문제다 지금 솥. 저 솥이 유지가 안 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내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든 그 이재명이라는 분이 세금을 버는 정책은 없고 쓰는 정책에만 선수야 선수. 그래서 지금 뭐 처음에는 재원을 좀 아껴가지고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니 최근에는 이제 탄소세 또 데이터세 뭐 이런 것들을 신설해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좋은
그 고전에서 찾아낸 얘기가 있는데 예. 저 왜 이세민 아시잖아요. 네, 당태종 아주 이세민하고 정관어치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둘이 이제 쓴 책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정관정요, 예. 정관이치 그건데 그래서 중국 사람 최고의 고전을 읽히는 거죠. 지금도 뭐 정치 이제 근데 정치하는 사람 그거 먼저 보라는 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잡는데 강을 말려서 잡는 방법이 있다. 아, 예. 그럼 확실히 잡. 확실히 잡잖아요. 우리 그런 거 해봤잖아요. 옛날에 가뭄 들면은 고기들 다 잡고 미꾸라지 잡고 어렸을 때 그거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물고기가 없어지는 거다. 그렇죠. 사냥을 갔는데 호랑이도 잡아야 되고 사슴도 잡아야 되고 노루 잡아야 되고 산을 불태우면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짐승을 우리는 이제 없어져. 만날 수가 없다. 지금 아까 이게 설렁탕 집에서 그렇게 끓여서 놀아주다 보면 설렁탕 집에 와서 설렁탕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난 배부르니까 설렁탕 안 먹겠다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죠. 설렁탕 말고 난 수육만 먹고 말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설렁탕을 때려 미기는 게 지금 그 저기에 그 이재명의 기본소득론이란 말이야. 예.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물고기를 잡을 때 말하자면 말려서 잡는 방법이나 숲에서 사냥을 할 때 태워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당장 후보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표로 심판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베네수엘라 되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기업의 사정이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미국 가서 그나마 대우를 받고 와서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뒀다는데 누구 때문에 성과를 거뒀습니까? 44조 퍼주니까 무슨 크랩인가 무슨 케이크인가도 준 거 아닙니까? 크랩 케이크. 예. 이번에 가셔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거기에서 좀 약간 충격받은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칩시다가 아니고 SK, 삼성 그렇게 잡아놓고 지금 감옥에 쳐놓고 왔는데 지금 그리고 다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온 놈들 아닙니까? 현대자동차 갔다 왔지, 그렇죠. SK 갔다 왔지, 다 줄줄이 한 번씩 다 갔다 왔는데 그 바이든이 말이야 거기 일어서라고 그래가지고 박수를 치니까 덩달아서 기분이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기업인들 그렇게 만났다고 지금 이재용이 그 말 사줬다고 해서 감옥에 쳐놓고 지금 있고 또 이제 다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 갔다 와서 오찬에 다 초대해가지고 격려하고 좀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대기업들 워낙 뭐 규제 많고 노조가 워낙 세다 보니까 해외로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44조로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지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양질 일자리가 생겨.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저 공단에 가면은 얼마 전에도 보도를 보니까 다 판다는 공장 팔고 부지 판다는 얘기뿐이 없더라고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도 망해버리고 이런 상황에 그냥 지금 화폐 찍어 가지고 적자로 막 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는 시장을 그냥 두면 돼요. 그냥 두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면 신명이 많은 이 나라가 잘 되는데 이거를 주리를 튼단 말이에요. 주리를 틀고 맞아요. 주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리를 들고 검찰을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못 살게 굴고 사법경찰관 동원해가지고 막 그 옥죄이고 이렇게 하면은 기업들이 말을 잘 들 것 같지만 안 듣는다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투자 안 해요. 돈 안 벌리면 안 해. 그러니까 면상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는 복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 반성할 거 많죠. 그러니까 대기업들과 중소기업이 같이 상생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마차, 동반성장, 그죠? 그러니까 그 쌍두마차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항상 대기업들은 없어지고 막 중소기업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한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우리의 모델은 대만이다. 또 우리의 모델은 핀란드다. 그게 강소기업입니다. 네, 강소기업이었죠.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배우러 다녔어 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가면은 우리나라 금호 타이어 이런 타이어가 걸려 있습니다. 피카디리 서커스라고 지금 런던에 있는 거기에 가면 그냥 삼성, LG, 프라우드, 현대자동차
이게 지금 미국이 우리 빼고서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예. 쿼드. 예. 그래서 일본하고 인도하고 호주. 호주하고 이렇게 했는데 호주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 족탈불급이야. 그래요. 그다음에 그 인도도 이게 지금 기술이나 경제력이 안 돼. 일본 하나 자꾸 하는 건데 이제 중국하고 소련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주 전쟁 시대가 열려요 지금. 예. 우주에다 우주 방위군을 선정을 하고 그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정보를 물론이고 이거를 다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그거 하려고 보니까 제조업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 있단 말이에요. 첨단 기술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조업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 같은 원자력 그 시공 능력이 없죠. 그다음에 우리 현대건설 같은 그런 대규모 플랜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일본이 상실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렇지. 일본이 지금 반도체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일본이 이게 지금 일본이 헛도깨비가 되고 연청 기술은 있지만 또 응용 기술, 산업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조그만 나라가 이걸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지금 바람 나가지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바람난 아내 같은 이 지금 문재인을 저거 살려 죽여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이든이. 예. 아, 그래도 우리 한미동맹이 있으니 한미동맹 끌어안아야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쓰는 그 백신이지만 100만 개 안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우주 방위군을 하려면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되냐면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배터리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5G가 있어야 돼. 통신이 올라가는 거. 예. 그다음에 4단 로켓을 쏴가지고 거기다 올려야 되는데 이 지금 로켓을 쓰는 그 원료가 고체 연료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 그 기술을. 예. 야, 이 조그만 나라가 엣지 테크닉이라고 그래. 엣지 테크닉.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 이게 지금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잘 열심히 해갖고 반도체 이거 하고 배터리 이거 하고 여기다가 그 통신 이거 발전시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무슨 박정희니 뭐 무슨 김대중이 이거 싸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소상들 우리 선배들이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왜 자꾸 감옥에 채워놓고 그런 거 하냐 그런 얘기. 그리고 이재명이는 지금 여권에서 1등을 가는 또 전체로도 가끔 1등도 하는 그런 대권 주자가 설렁탕하고 돼지국밥 얘기나 해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무슨 얘기를 좀 제기를 하면 이재명은 그게 있대요. 공부 좀 하라 무조건. 말 막히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해 능력을 좀 키워라. 그러니까 어느 것이 댓글을 보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이 영상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제가 이제 TV 토론할 때 이재명 지사하고 한 토론했습니다. 네. 그때 경기도가 지사가 되면은 법인세를 40%로 올린대요.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외국 기업들이 하나도 안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경기도 지사 되고 난 뒤에는 그거 다 잊어버려. 그렇게 얘기한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해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은 그냥 소인 같은 사람이죠. 소인. 그분은 이제 그런 소인한테 맡겨주시면은 그냥 가서 토론해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 그 후보들은 좀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하시면 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제가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지사는 이 기본소득 논쟁을 가지고 딱 논쟁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큰 아젠다를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또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 정치권에 등판을 하면은 자기의 큰 아젠다를 갖고 나와야 하거든요. 네. 과거 DJ라든가 YS 다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중요한 정책 2개 내지 3개만 각인이 되면 대통령 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제가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10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이 우리 TV 가끔 본다니까 아마 제가 하나만 맛배기로 얘기해 볼까요? 예, 김 장관한테 연락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해결이 안 되겠지만 해결이 되면은 이제 이건 이제 실효성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만 말씀드리는데 남한이 북한에다 공단 만들었잖아요. 그 개성공단입니다. 그걸 뭐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남한에다가 북한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연천, 포천, 동두천 여기에다가 공단을 만들고요. 우리 그 제조업들이 거기에 쭉 일렬로 쓰는 거죠. 그 북한의 노동자들이 내려와서 일하고 올라가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북한도 기아에서 해결이 되고 우리 그 공장이 거기다가 내는데 아무 불만이 없다. 이게 역발상입니다. 이제 이를테면 이제 그런 정책인데 그건 이제 핵폭력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 이제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9개는 내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급할 때 우리 대통령 후보들한테 이제 줄 겁니다. 이제 돈 하나도 안 쓰고 바로 이 아이디어만 하면은 나라를 융성시킬 수 있는 정책 하나하나 내가 드릴 거예요. 그것은 뭐 설렁탕이다, 돼지국밥 논쟁이다, 뭐 그런 것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선생님한테 말하면 야 저거다 그렇게 하실 것들이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영신 TV에 와서 시간 주시면. 다음에 아주 이제 본격화 되면은 그때 지금 뭐 이제 계속 뺏기면 안 되니까. 9개니까 9번 출연하셔가지고 하나씩 터뜨리는 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